경기는 이렇게 우리가 3대 2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신문선 교수의 바로 네. 간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신. 네. 바타사나이님. 네, 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우리가 정말 경기 안에서도 여러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승리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조마조마하면서 경기를 봤죠. 승점 3점은 벌었습니다만, 그 결과보다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 한국 대표팀이 승점 3점을 벌면서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했지만, 한국 대표팀이 갖고 있는 팀 칼라, 그것은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팀 칼라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안정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패션 마크를 아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만 대표팀은 사실은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 이제 한국과 조편성됐을 때 가장 약한 팀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과 경기 이후에 한국 대표팀은 심리적으로 오늘 이제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한국 대표팀의 전술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준 기자가 볼 때 한국 대표팀 포메이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거의 투톱에 가깝게 배치하면서 좀 활용도를 높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오늘 이제 한국 대표팀의 팀 칼라 전술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제 포메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스타팅 멤버 이제 5명을 교체해서 지금 스타팅 멤버를 기용하지 않았어요. 전반전에 한국은 손흥민 선수와 오세훈 선수를 투 스트라이커로 놓고 경기 운영을 했는데, 이제 한국 대표팀이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이 포메이션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공세시, 또 하나는 수세시. 이 11명의 숫자의 배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 움직임에 대한 것을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투 스트라이커를 놓고 오세훈 선수를 기용한 것은 상대 팀이 그 수비가 신장이 작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공략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1차전 때 움직임에 대한 것이 측면에서 활기를 띠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옮겨서 중앙 쪽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손흥민과 오세훈 선수를 전반에 투 스트라이크를 놓고 경기를 했던 것이 경기에 대한 움직임에서 두 선수의 기대했던 그런 전술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제가 전문가지만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입중계를 하셨으니까 예. 그 효과는 어땠다고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황희찬 선수랑 사실은 이제 함께 뛰면서 조금 서로 위치를 또 바꿔가면서 뛰었던 것은 꽤 효과적이었다. 즉 지난 경기에 좀 아쉬웠던 그 이정 선수 투입했을 때 좀 부족했던 면들을 좀 잘 쓰지 않았나. 그게 또 결국 선제골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이제 상대 팀도 경기가 끝나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전력 분석을 하게 되죠. 전력 분석을 할 때 가장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은 스타팅 멤버의 그 포메이션을 우선 첫째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이 되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1차전 경기를 오만에서도 이제 경기 분석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과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섰던 움직임,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교체 멤버로 들어왔던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텐데, 황희찬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들어와서 그 오세훈, 손흥민, 그렇지만 황희찬 선수는 측면 쪽에 쓰는 4-4-2 쪽에 어떻게 보면 2선 쪽에 그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것으로 위치상은 그릴 수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의 성향은 중앙 쪽으로 많이 침투하고 움직이는 것을 즐겨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 쪽에서 황희찬 선수를 스타팅 멤버를 넣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 쪽에 포진시켰던 것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근데 이제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볼 점유라든가 또 상대 수비가 전열이 정비되기 전에 빠른 공격의 템포로 끌고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 아쉬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그 팔레스타인과 경기 이후에 중동에 가면 한국 선수는 피로가 가중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한국 선수들이 컨디션에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맥락으로 제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서 전반전에 한국 선수들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컨디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포진해 있었지만 볼 터치 웨스라든가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유의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할 그 활약이 별로 없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원정 경기에 대한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팀 전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가 아직은 올라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선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통상적으로 이기면 잘했다. 예. 또 그리고 그 골을 넣으면 우리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이번 예선전은 많은 경기를 지금 앞에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대표팀은 무수히 많은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국 대표팀이 지금 벤치에서 선수 운영이 있어서 아직도 확실한 한국 대표팀의 그 색깔을 지금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경기 중에 스페인의 코치가 그 코칭 스태프와 한국 코칭 스태프와 협의를 하면서 선수들의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경기의 흐름 자체가 한국 대표팀이 지금 심리적으로도 처져서 경기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던 그런 교체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은 경기의 리듬과 템포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끌고 왔던 것도 오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오늘 사실 뭐 지난 경기보다 분명히 여러 면에서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역시 실점 상황이었고 또 실점을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더 좋은 경기라고 보이다가 후반전 들어서 그 좀 정신적으로도 흔들리는 면도 있었거든요. 실점 장면 그리고 말씀드린 실점 이후에 팀의 약간 리더십의 부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실점 당시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실점할 당시에 그 텔레비전이 슬로우 비디오로 몇 번의 그 장면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 상대 공격수들은 신장이 작으니까 당연히 빠른 템포에 그 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죠.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은 그 각도가 굉장히 그 코너킥을 하는 데서 조금 필드 쪽으로 나와서 있었지만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 수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수들을 샌드위치 마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한 선수가 서 있고 또 뒤쪽에서 그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선수들은 일자 형태로 쓰면서 그것이 물수제비 그 헤딩 비슷하게 이제 머리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킥이 날카롭게 들어왔을 때 실점했었던 그 실책 중에 하나는 킥을 할 당시에 그 헤딩 슛을 한 그 머리에 스쳐서 들어간 선수의 앞에 한국 선수가 서 있지 않았던 것이 실점 빌미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지역에서 상대 팀에게 실점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는 것은 바로 실점할 당시에 그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상황, 그 실점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와 맞서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맨 마킹을 해서 상대가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 사실상 수훈갑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북치고 장구를 다친 거죠. 전반전에 첫 골 황희찬 선수가 넣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드리블링하다가 내줘서
황희찬 선수의 첫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 있는 경기에서 첫 골의 의미는 상당히 컸거든요. 그것을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줬고,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페널티가 그 중앙 쪽에서 상대 수비가 5명이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벗을 하면서 왼발 특유의 감어차기로 2대1을 만들었던 것은 부분 전술이라든가 또한 팀 전술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전술의 능력을 갖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골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 골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후반 종반 끝날 때까지 손흥민 선수는 동료 선수들에게 완급을 조절해주고 또 체력적인 부분을 안배시키는 템포 조절을 했고, 그리고 주민기 선수에게 그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서 공격을 주도했고, 후반 중반 이후에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서 한국 대표팀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잘한 것이 있습니다. 교체 선수를 집어넣어서 선수들의 체력에 고갈된 것을 커버를 해준 커버를 해줬던 것은 칭찬할 수 있는 벤치의 운영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그 노련함으로 경기의 흐름의 템포를 조절하면서 선수들이 그 체력 부분에 문제점을 개선시켰다. 특히 사실 오늘 3골을 넣었습니다만 그 후반 종반에 그리고 17분 이란 긴 시간을 또 추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두세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던 찬스가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경기 운영을 아주 노련하게 펼쳤던 것도 오늘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만이 물론 뭐 최근에 예전보다 더 좋아진 팀이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뭐 약체로 평가받는 팀인데요. 이제 10월에 만날 팀은 요르단과 이라크, 더 강한 팀들이거든요. 이 팀들을 상대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운영법은 뭐 이번 경기의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상대 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요르단이 오늘 3대1로 이긴 걸로 제가 그 중계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네, 3대1로 이제 요르단이 이겼는데, 요르단은 오만보다 선수들의 피지컬도 뛰어나고요. 또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경기의 심리적인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파이팅 스피릿도 대단히 뛰어난 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르단한테 패할 때 느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역습을 했을 때 요르단의 선수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수비에서 한두 차례 우리가 그 허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김민재 선수가 공격 진영으로 나왔다 볼이 끊겼을 때, 역습에 말렸을 때 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후반전에 페널티 계열의 그 모서리 부분에서 그 한국 수비수 2명 사이로 찔러줬을 때 그 슈팅을 했던 것이 골대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또 추가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 이 내용을 꼬집냐면 수비에 대한 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근데 이제 한국 대표팀은 1차전과 비교했을 때 서령우 선수 그리고 이명재 선수 이 좌우측 풀백을 놓고 4-4에 쓰면서 측면 쪽에 공격 가담을 하는 그 초점을 맞춘 경기를 했습니다만, 측면 쪽 수비와 중앙 쪽에 있는 김민재와 정승현 선수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가 몇 차례가 나왔던 것은 요르단과 같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고 팀 전술 소화 능력도 뛰어난 팀과 만났을 때는 실점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 팔레스타인과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쓴소리를 했던 부분이 역대 월드컵 대표팀 중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코칭 스텝을 구성을 해서 훈련할 시간도 없이 경기를 나서는 것이 축구협회 행정으로 제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 시간 동안 이 약점은 지속될 수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3대1로 이기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가 리스크 2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정몽규 리스크와 홍명보 리스크, 그리고 대표팀을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대표팀을
코칭 스텝을 늦게 선임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술적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르단 경기에서도 한국 대표팀에게서는 상대에게 큰 약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목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요르단과 경기 전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처럼 축구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선수들의 심적 각성 요인이 높아지면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저는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오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벤치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 코치죠. 스페인 코치 아로소인가요? 그 코치가 부지런히 이제 그 홍명보 감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 코치도 늦게 영입을 했고 홍 감독도 늦게 영입을 하다 보니까 오는 사실은 그 벤치에서 운영에 혼란에 있는 부분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요르단 경기 전에 얼마만큼 스페인 코치에게 많은 정보를 갖고 또 선수에 대한 장단점을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번 최종 예선의 한국 대표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좀 시간을 들여서 기록적인 부분들 더 세밀하게 좀 정리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또 논평과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렇게 신문선 해설위원의 실시간 관전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또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막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고 정리된 내용도 한준TV에서 신문선 해설위원의 분석 내용 전해드리고 또 함께 또 입중계를 해주신 이동진 감독님과의 또 이번 경기 분석도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굉장히 길었던 추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준TV의 입중계 그리고 한준TV의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